안녕하세요. 시사중국어학원 강남 캠퍼스 HSK 강사 시원스쿨 HSK 강사 윤여정입니다. 지금부터 5월 적중 특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해 일부분부터 볼 텐데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요번 같은 경우에는 빈칸, 앞문장, 뒷문장을 읽어주시면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넣어주시는 게 답을 훨씬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我们都知道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这些情感体验 이러한 감정은 其实都是 사실은 모두가 大脑产生的 대뇌에서 생기는 것들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대요. 那为什么我们真的能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뭐뭐 할 수 있는 걸까요? 心动和心痛呢? 신통은 설레다, 마음이 동하다, 움직이다 라는 뜻. 신통은 마음이 아픈 거겠죠. 이러한 느낌을 정말로 뭐뭐 할 수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으로 끝이 났어요. 밑에 단어 한번 볼게요. A부터 幻想, 명사, 동사 다 가능하죠. 환상, 환상하다. 그 다음 B 볼게요. 感受는 명사로도 동사로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명사부터 한번 볼게요. 对 A 有特别的感受 형태로 외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거 장문에도 많이 사용하죠. A에 특별한 느낌이 있다. 라는 표현 이렇게 달달 외워주시고요. 동사일 때는 봤다, 느끼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합니다. 나는 그를 만난 다음에 感受到 느꼈대요. 뭐를 느낀 거예요? 他的温暖 그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 해서 세트로 이런 것도 외워주시고 그 다음 총만 이거 5급에 정말 자주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죠. 총만 희망, 희망이 가득하다. 총만 활리, 활력이 가득 차다. 총만 신신, 자신감이 충만하다. 가득하다 라는 표현 이것도 세트 단어로 꼭 외워주시고요.盼望은 간절히 바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맞는 표현, 이러한 느낌을 느끼다 라는 표현의 동사가 필요하겠죠. 답은 B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 当你喜欢上一个人时 여기서 이 표현 当 땡땡땡 时 요거 세트로 많이 나오죠. 뭐뭐 할 때 라는 표현을 나타내주죠. 당신이 한 사람을 좋아하게 됐을 때 大脑什么什么情绪的 特定区域가 주어가 되겠네요. 특정 구역이 会 어떻게 된대요? 调控 제어하게 된대요. 激素的产生 激素는 호르몬인데요. 호르몬의 발생을 갖다가 제어하게 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앞에 부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特定区域를 꾸며주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꾸며주는 표현 안으로 들어가서 목적어가 情绪, 情绪의 징슈랑 세트로 자주 나오는 동사가 필요해요. 감정, 정서를 뭐뭐하다. 밑에 단어 한번 볼게요. 制定은 동사죠, 동사. 동사로 제정하다, 만들다, 세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制定法律, 제정하다 해서 법만 떠올리지 마시고 세우다 라는 뜻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새해가 되면, 신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신计划, 制定 신计划를 많이 하시죠.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다 이런 거. 그 다음 목표를 세우다, 制定目标도 흔히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制作는 동사로 제작하다, 제조하다,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5급 단어 중에서 이거랑 비슷한 단어 하나 있죠. 한국말로 해석이 똑같은 制造라는 단어. 이거랑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制造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구체적인 것도 나올 수 있고요. 추상적인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뭐 기계 같은 것을 만들다, 제조하다 라는 표현으로 요 밑에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制作는 구체적인 것만 가능하고요. 그럼 요게 두 개가 겹치죠. 이 차이는 무엇이냐? 制作 같은 경우에는 뒤에 글자 보시면 사람 인자가 있죠. 사람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 뭐 젓가락을 만들다, 장난감을 만들다 이런 것들, 작은 것들을 제작하다, 만들다 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制造는 보통 큰 것들, 제가 아까 말했듯이 뭐 기계를 제조해내다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한다는 거. 추상적인 거는 5급 단어 우리 분위기를 만들다, 분위기를 조성하다 해서 制造, 气氛 같은 거 묶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개는 항상 비교를 하면서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限制는 동사 도 되고 명사도 되네요. 제한하다, 한정하다 해서 우리가 명사로 사용할 때 受限制 해서 동사 목적어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제한을 받다, 제약을 받다 라는 뜻이죠. 인터넷 쇼핑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不受限制. 자주 사용하겠죠. 그 다음, 控制는 제어하다, 제압하다, 규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꼭 하나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控制自己. 우리가 작문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다 라는 뜻으로 외워주시면 될 거예요. 나는 굉장히 어려움에도 많이 맞닥뜨렸지만 그래도 控制自己,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이런 거 쓰시면 좋겠죠. 그 다음 요것도 5급에 자주 나오는 단어라서 세트 단어로 외워주세요. 控制感情, 控制情绪, 5급 단어죠. 기분, 마음, 정서를 갖다가 다스리다, 제어하다, 컨트롤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전에 징시와 세트로 쓰는 동사가 필요했죠. 답은 뭐예요? 控制, D가 답이겠구나.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随后, 그 다음에 지수, 호르몬은요, 会通过血液系统, 혈액을 통하여 운输, 운송을 한대요. 어디까지 운송을 해요? 身体各部, 몸의 각 지역으로, 각 부분으로 운송을 하게 되고요. 땅, 요거 또 나왔다. 땅 땡땡땡 시, 뭐뭐 할 때 라는 표현이었죠. 뭐 할 때요? 운송, 요거는 발음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글자라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는 따오랑 똑같은 뜻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운송을 하는데 어디까지? 심장까지 운송을 했을 때, 그 다음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예, 就是我们所谓的心动,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일컫는 신동, 마음이 동한다 라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 지금 보시면 호르몬이 심장으로 배달이 됐어요. 운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혈액을 통해서 배송이 됐으니까 혈액이 심장에 많이 쏠리게 됐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跳, 가슴 두근거림이加速, 가속화되겠죠. 답은 C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当我们感到伤心, 生气或害怕时, 계속 나오네요. 뭐 할 때? 우리가 상심하고 화가 나고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다음, 大脑, 대뇌는요, 会什么什么通向어쩌고胸部的神经. 이러한 신경을 뭐 하게 된다? 신경과 세트로 쓰는 동사가 필요해요. 그 다음, 让你感到, 당신으로 하여금 느끼게 만든대요. 뭐라고 느끼게 해요? 胸闷, 가슴이 답답하거나 혹은 疼痛, 통증이 있다고 느끼게 만들게 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A부터 볼게요. 刺激는 명사, 동사, 자극, 자극하다 해서 우리가 명사로 사용을 할 때는 show, 刺激 해서 자극을 받다 라고 사용을 많이 하고요. 동사할 때는 뭐 뒤에 목적어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你不要刺激我, 나 자극하지 마, 이런 표현 하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保留는 보존하다 라고 사전 찾으면 나오실 텐데 이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保留回忆,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뜻을 더 기억하기가 좋겠죠. 추억을 간직하다. 그 다음 计算는 계산, 계산하다. 그 다음 妨碍,妨碍는 지장을 주다, 방해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죠. 妨碍学习, 공부를 방해하다. 妨碍休息, 휴식을 방해하다. 그 다음 妨碍工作, 일을 방해하다 라는 표현으로 이런 것들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신경을 뭐 하게 될까요? 대뇌는 신경을 자극하게 되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가슴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라는 표현으로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독해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제 지문이 길어지죠. 이럴 때는 A, B, C, D 먼저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 위에 지문으로 올라가서 읽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A부터 볼게요. 追求财富, 재복을 쫓는 것은 好事, 좋은 일이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财富를 쫓는 것이 좋은 일이다. 财富만 밑줄 그어두시고 전체 뜻을 자꾸 머릿속에 넣을게요. 그 다음 B 갈게요. 要合理分配资源, 합리적으로 분배를 해야 된대요. 자원을. 뭐 밑줄일까요? 합리적으로 자원을 분배시켜야 된다. 그 다음 C, 做事, 일을 할 땐 要掌握一定的度. 뭔가 일을 할 때는 뭐 해야 된대요? 掌握一定的度. 이런 것도 묶어서 외워주시면 굉장히 좋을 텐데요. 일정한 정도를 갖다가 지켜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죠. 요거 밑줄 그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D, 别做, 하지 말래요. 뭘 하지 말래요? 有损他人利益的事, 타인의 이익을 갖다가 수는 다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타인의 이익을 다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요 부분 밑줄 그어두시면서 제가 밑줄을 그은 이유는요. 위에 거 쭉 읽다가 이거 비슷한 표현이 있었는데 하면서 딱 볼 것들 밑줄 그은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또 읽기 시작하면 그만큼 시간 낭비가 되겠죠.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直而应之不如提议. 큰 따옴표가 나온 걸로 봐서 뭔가 인용된 문구 같아요. 추즈 어디로부터 나온 거래요? 老子的道德经. 노자의 도덕경으로부터 나온 문구래요. 이 뜻을 의미를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겠대요. 이 부분 한번 볼게요. 有些人 어떠한 사람들은 手里已经有很多东西了. 이미 수중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还想再拿其他的东西 다른 것들을 더 원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한 다음에 뭔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这句话, 이 문장의 말은 用来 무엇에 사용된대요? 提醒人们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데 사용을 합니다. 여기 이제 주제 같은 것이 나오죠. 뒤에 한번 볼게요. 做什么事, 즉 어떠한 일을 하던 都要适可而止, 적당할 때 딱 그만둬야 된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요거 때문에 답이 C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겠죠. 답은 C가 맞겠고요. 한 문제 더 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 보니까 앞에 5글자가 똑같죠? 이 뒷부분만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永远不会掉线. 영원히 뭐 하지 않는데요? 시들어서 떨어지지 않는데요. 몸이 줄글까요? 永远 이런 절대적인 표현은 동그라미 하나 쳐둘게요. 영원히 뭐 한다? 不掉线, 떨어지지 않는다, 시들지 않는다. 그 다음 可供, 제공을 할 수가 있대요. 장치观赏, 오랜 기간 동안 감상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珍贵的草药, 아주 귀한 약재다. 그 다음 生长在干燥地区, 건조한 지역에서 산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해서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위로 올라가서 한번 쭉 볼게요. 우리 지금 주어가 아주 명확하죠. 二色补血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쭉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요 단어가 나오고요. 여기 한번 요 단어가 나와요. 여기 지금 마침표가 있으니까 요 앞부분 한번 볼게요. 在自然界中 자연계에서 恐怕没有永不凋谢的花 무슨 뜻이에요? 아마도 没有 없을 것이래요. 뭐가 없을 것이다? 영원히 시들어서 떨어지지 않는 꽃은 없을 겁니다. 라는 표현으로 봐서 A는 아니겠구나 알 수가 있겠고요. 但是 그러나 开花后保持几个月甚至一年的植物是存在的. 꽃이 피고 나서 굉장히 여러 해 동안, 여러 해가 아니네요. 몇 개월, 심지어는 1년 동안 이렇게 유지를 하는 식물은 반드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하면서 이것이다 하고 이야기가 끝났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뭐 오랜 기간 정도밖에 알 수가 없죠. 밑에 한번 볼게요. 이것은요, 具有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대요? 较强的观赏价值 감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강한 감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오랜 기간 동안 감상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바로 또 알 수가 있겠죠. 답 바로 나오죠? 답은 B겠구나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쓰기 부분 볼 텐데 형용사 수러문하고 동사 수러문은 시험에 항상 출제가 되고 있어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주어가 나오고요. 서술어는 보통 동사 아니면 형용사인데 그중에서도 형용사가 서술어로 나오는 문장을 형용사 수러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요것까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주어 나오고 형용사 나왔다. 형용사는 뒤에 목적어 가질 수 없다. 이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사어라는 것이 앞쪽에서 형용사 서술어를 꾸며줄 수 있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부사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부사, 조동사, 개사. 개사는 뭐 한국말로 하면 전치사죠. 이렇게 세 가지가 앞쪽에서 형용사 서술어를 꾸며줄 수도 있다.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밑으로 가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딱 보니까 형용사 바로 보이죠? 疯狂, 5급 단어죠. 형용사로 미치다, 실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형용사니까 문장 끝으로 갈 거고요. 먼저 볼게요. 시에는 양사죠. 많지 않은 복수 나타내는 표현. 뒤에는 명사 보통 따라 붙으니까 球迷랑 묶어주시면 되겠죠.
구기 종목의 팬들을 갖다가 지오미, 보통은 축구팬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러한 축구팬들이란 표현하고, 지엔즈는 부사로 정말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회화체로 사용을 할 때도 简直是太什么什么了 형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웬만하면 외워주세요. 简直是太什么什么了 말을 할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거 꼭 이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답 어떻게 돼요? 얘네가 묶여서 주어가 되고 그 다음 부사 나오고 그 다음 형용사 나오는 순서가 되겠죠. 이러한 축구 팬들은 정말로 타이도 사실은 부사죠. 疯狂了 미친 것 같아요 라는 표현으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 동사 수러문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는 형용사 수러문 했었죠. 형용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없었는데요. 동사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 차이점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모든 서술어는 앞쪽에 부사어가 수식을 해줄 수 있다. 부사어 어떤 것들이 있었죠? 부, 조, 개.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딱 보면은 保持 동사네요. 그 다음 是 동사네요. 우리 묶을 수 있는 거 한번 묶어볼까요? 전모어는 침묵하다도 되고 침묵도 되고 지혜라는 명사도 나왔어요. 이종은 양사죠. 양사니까 뒤에 명사 붙을 수 있겠구나 한번 떠올려 보시고, 묶을 수 있는 거 뭐예요? 保持 전모 묶을 수가 있겠죠. 침묵을 유지하다.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시를 중심으로 주어랑 목적어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지혜다. 이게 제일 의미상 맞겠죠. 주어가 保持 沉默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또한 이종 智慧 일종의 지혜입니다 하면서 끝이 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8번 한번 볼게요. 요 바로 동사 보이네요. 이는 의미라는 명사, 또이 워는 전치사, 개사 구죠. 나에 대해. 그 다음 쇼비아오는 명사로 손목시계. 그 다음 콰이 아주 좋은 힌트죠. 양사인데요. 덩어리 세는 양사. 뒤에 명사 뭐 붙어야 돼요? 이 콰이 쇼비아오 세트로 묶어서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하나의 손목시계. 特殊的 특수한 무언 명사 꾸며주는 표현. 이 될 거예요. 그러면 동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동사 중심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랑 목적어 구하고 나머지 부사어들 주어 뒤에다가 넣어주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이 하나의 손목시계는 또이워 전치사구 부조개 개사 들어가는 거죠. 요 있다. 뭐가 있어요? 特殊的意义 특수한 의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면서 끝이 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술성 목적어를 가진 동사도 정말 단골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보통 동사라고 하면은 뒤에 목적어가 나오기 마련이죠. 뒤에 목적어가 보통 보면은 명사 성분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뒤에 목적어 안에 형용사나 동사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동사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밑에 거 예제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我觉得 나는 생각한다, 느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명사 하나만 들어가면 해석이 불가능해지죠. 나는 그녀를 생각한다, 나는 그녀를 느낀다 이상해요. 우리 보통 생각한다, 그립다 할 때는 시앙을 쓰지 죄도를 쓰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她很漂亮 목적어 안에 주어 들어가고 형용사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뒤에 거 한번 볼게요. 我觉得 나는 또 뭐라고 생각해요? 她应该学汉语 그녀가 배우다 중국어를 그녀가 중국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표현 해서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서 동사네요. 샨위 5급 동사로 무엇을 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또 동사 보니까 윈용이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샨위 무엇을 잘하다 라는 뜻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명사만 덩그러니 나올 수 없는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는 샨위가 될 거고요. 윈용은 목적어 안에 들어가는 동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윈용과 묶어줄 수 있는 애 응용하다. 무엇을 요거랑 묶을 수가 있겠네요. 쇼파 수법. 수법과 묶어서 이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웨이는 사람 세는 양사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 묶어주시면 될 거고
그러면 주어 바로 나오네요. 이 한문의 작가분은 샨위 잘한다. 무엇을 잘해요? 이 수법을 응용하는 걸 굉장히 잘한다 하면서 문장이 끝나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시면은 샨위 동사 나오고 목적어 안에 들어가서 VO 동사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전치사구 보어라는 것을 볼 텐데요. 이것도 종종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전치사구, 중국어로 하면 개사라고 하죠. 개사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부사어 자리에 많이 위치해요. 부사어, 아까 전에도 했었죠. 주어 나오고 동사 서술어 혹은 형용사 서술어 앞쪽에서 꾸며줄 때는 부사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보어라는 것은 뭐예요? 동작 뒤에 나와서 뒤에서 동사를 꾸며주는 애들을 갖다가 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동사 앞쪽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보어는 뒤쪽에서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을 보어라고 부릅니다. 전치사구는 이 자리에 흔히 들어가게 되는데 보어로도 많이 사용이 돼요. 단,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치사는 요 딱 7가지 밖에 없다. 해서 달달달달 요거는 외워두세요. 在给自于到 요거 아까 전에도 한번 나왔죠. 智은 따오랑 똑같다. 그래서 向往 해서 在给自于到向往 해서 요거는 웬만하면 꼭 외워두세요. 얘들은 동사 뒤쪽에 전치사구 보어로 활용이 가능하다. 밑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우리 딱 보이죠? 智은 따오랑 똑같은 뜻. 요 토이환 되돌려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동사 나왔고요. 어디로 되돌려주는지 뒤에 뭔가가 또 이제 붙어줘야겠죠. 전치사는 구를 이루니까 요거 기억하고 계시고 그러면 닌더 야진 당신의 보증금이 나왔고요. 후칸 짱후라는 표현도 묶어서 명사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돈을 지불한 계좌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후이는 조동사니까 주어 어디 있어요? 당신의 보증금이 주어가 되겠네요. 당신의 보증금은 그 다음 조동사 자동적으로 할 것입니다. 뭘 할 것이래요? 동사 이제 나와야겠죠. 투이환 환불이 될 것이에요. 어디로? 후관 짱후로 해서 나열을 해주시면 요게 주어 후이 조동사 그 다음 쯔동은 투이환을 꾸며주는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 요 부분이 전치사구 보어가 되는 형태를 가지고 되는 거겠죠. 그래서 동사 뒤에 요 7가지 붙어 있으면 전치사구 보어 지금 나오는 거구나 바로 캐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받자문 요거는 뭐 상급 때부터 차근차근 항상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우리가 이 순서를 꼭 외워주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제를 그냥 달달 외우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받자문은요. 주어 나오고요. 그 다음 바 혹은 짱 얘네 둘은 전치사, 개사 자리에 나올 때는 똑같은 뜻이에요. 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바, 그 다음 명사 보통 뒤에 이어서 붙여서 전치사 구를 이루게 될 거고요. 뒤에는 뭐 나온다? 동사 나온다. 그리고 꼭 없어서는 안 될 거. 기타 성분까지 꼭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주어, 그 다음 바, 엔, 동사, 기타 성분 형태로 그냥 달달달달 외워주시면 됩니다. 얘는 개사, 전치사라고 했죠. 우리 아까 전에도 했죠. 부사어는 어떤 거를 가리킨다? 부사, 조동사, 개사. 그렇다면 부사나 조동사가 있다면 요 바보다는 앞에 나와야 된다. 예제를 그냥 외우세요. 쉬운 예제 제가 적어놨죠. 니 이딩요. 당신은 반드시 해야 한대요. 뭘 해야 된다? 바이프 옷을 빠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기타 성분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깐징 결과 보어를 기타 성분으로 사용했죠.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이 빨아야 한다. 하고서는 끝이 나는 문장. 요거를 그냥 쭉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보니까 받자문 써야겠네 알 수 있겠죠. 바로 떠올리세요. 뒤에 명사 붙고 그 다음 동사, 기타 나와야 되는구나. 떠올려서 옆에다 쭉 적어두신 다음에 하나씩 보시면 되겠죠. 샨추 삭제하다 라는 동사, 웬지엔 명사로 문서. 그 다음 워 대명사죠. 나라는 표현. 그럼 주어가 뭐예요? 내가 바 무엇을 요거랑 묶어야겠죠. 문서를 그 다음 바로 동사 샨추 그 다음 기타 성분 러 끝내주시면 되겠죠.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굉장히 나열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그 다음 피동문 한번 해볼게요. 피동문은 이런 2가지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가
被拒绝了. 거절을 빼이는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혹은 뭐 대상이 있다면은 대상까지 집어넣어서 他被我拒绝了. 나에게 거절을 당했다. 나에 의해 거절되었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형태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딱 보니까 빼이 나와야겠네. 그 다음 뒤에 뭔가 붙어있죠. 요게 B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얼른 동사 먼저 찾을까요? 동사 어디 있어요? 否定, 부정하다 라는 뜻의 동사 하나밖에 없죠. 타오는 양사입니다. 양사니까 명사랑 묶어줘야겠네요. 방안, 이 하나의 방안 묶어주시면 다 바로 나오죠. 이 하나의 방안은 양주를, 양주인님에 의해 뭘 당했다? 否定了, 부정당했다 라는 뜻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쓰기 2부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쓰기 2부분은 우리 5개의 제시어가 주어지죠. 이 5개의 제시어를 응용해서 80자 작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제시어부터 볼게요. 리오란은 동사로 대충 훑어보다, 둘러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해서 우리가 세트로 쓸 수 있는 목적어들, 이런 것들은 세트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펑징 같은 경우에는 제시어 중에도 있죠. 이런 거는 묶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좋겠죠. 리오란 슈, 책을 갖다가 쭉 훑어보다. 혹은 리오란 상장, 백화점을 훑어보다. 그 다음 리오란 펑징, 경치를 훑어보다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 펑징은 명사로 풍경, 경치.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항상 강조하면서 꼭 같이 외우세요 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신상, 펑징 이런 거는 항상 묶어서 외워주세요. 신상도 5급 단어죠. 해서 경치를 감상하다. 우리 아까 전에 했던 리오란 펑징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경치를 감상하다 같이 외워주시고 이런 표현도 외워주시면 좋겠죠. 경치가 아름답다. 펑징 헌메일리 형태로도 하나 외워주시고 그 다음 뚜고는 동사로 지내다, 보내다 해서 세트로 자주 쓰는 목적어들度过日子 이런 날들을 보내다 앞에 꾸며주는 말 뭐 좀 집어넣어서 度过幸福的日子 이런 거 붙여주시면 좋겠고요. 度过一生 일생을 보내다 우리 할아버지는 굉장히 고된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후이는 명사, 동사 다 가능하죠. 회상하다, 추억하다 라는 뜻으로 우리 아까 전에 독해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保留回忆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아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추억을 간직하다 라는 표현. 保留도 5급 단어이기 때문에 항상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효과가 훨씬 더 좋겠죠. 추억을 간직하다, 保留回忆. 그 다음 동사로 사용할 때 세트로 많이 쓰는 목적어, 回忆旧事, 옛날 일들을 추억하다, 회상하다. 혹은 回忆过去, 过去는 과거란 뜻이죠. 과거를 회상하다, 떠올리다 라는 표현. 그 다음 放松은 느슨하게 하다, 긴장을 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5급에서는 이렇게 세트로 많이 사용하죠. 放松精神. 요거는 정신적 긴장을 풀다 형태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放松学习 우리가 HSK 5급 공부할 때 放松学习하면 5급을 취득할 수가 없겠죠. 공부를 느슨하게 하다 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운동을 하기 전과 후에 뭐 해야 돼요? 放松肌肉 근육을 갖다가 이완시켜 줘야겠죠. 이런 표현도 세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묶어서 세트 단어 따페이로 꼭 외워주시면 나중에 쓰기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우리 사진이 하나 주어지죠. 그 사진에 남자애가 벽에 막 낙서를 하다가 어떤 성인 남자가 앞에서 이렇게 딱 지켜보고 화를 내고 있고요. 이 어린 남자애는 깜짝 놀라고 막 놀라는 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우리가 요거를 봤었을 때 낙서하다라는 표현에서 많이들 애를 먹으실 거예요. 우리 이런 표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화는 그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루안화, 제멋대로, 맘대로 그리다. 요걸 낙서하다 라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이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그리는 거예요? 在墙上, 벽에다가 함부로 그리다. 낙서하다 해서 이런 표현 세트로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발견을 당하다. 피동문 사용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죠. 제가 아빠라고 임의로 적어놨는데 뭐 선생님도 괜찮고 삼촌도 괜찮고 성인 남성을 가리킬 수 있는 표현이면 다 좋을 것 같아요. 被爸爸发现 아버지에게 발견을 당했다. 피동문 사용해 주시면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혼이 나다 라는 표현
피핑 같은 사급 단어 사용해 주셔도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요런 거 사용해 주시면 좋겠죠. 요거는 정확히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벌 받다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비슷한데요. 被罚,罚라는 단어 우리 5급에 많이 나오죠. 벌이란 뜻으로. 벌을 받았다. 이것도 피동문 사용해서 被罚了 혹은 受罚了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더 좋은 점수를 받기에 좋은 표현이겠죠. 해서 낙서하다, 그 다음 피동문 자꾸 사용하는 거, 그 다음 벌받다 라는 표현 같은 거는 스스로 열심히 외워주시고 나중에 작문하실 때 응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저희 시사중국어학원 최은정사단에서는 저까지 포함해서 두 분의 선생님이 함께 시험에 응시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우리 항상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전 기출 문제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나올지를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거, 세트 단어들, 이런 것들 꼭 열심히 마스터해 가셔서 좋은 성적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